안에도 적어놨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이거 읽으면서 소개 말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마이크를 레이첼 선생님께 넘겨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이제 바로바로 승인을 해드리면 들어오셔서 세미나 시청을 하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은 수신자 설정을 김석환으로 하셔서 채팅창에 띄워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별도로 적재적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기 티칭 코칭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 소개 먼저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95년에 제가 티칭 영어 강사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한 그때 이제 뭐 유학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99년서부터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수업 많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전 동영상 먼저 보셨죠, 여러분? 지금 화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이 사전 동영상 1번 제가 1번 사전 동영상으로 들어갔는데, 간략하게 사전 동영상 1번에 관한 리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수업 구성, 365일 내신 대비, 펀치라인 문법 강의, 효율적인 내신 대비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만족하시는지 곧 기말고사 어떻게 볼 건지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오프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온 레벨 지금 현재 레벨과 그다음에 밑에 기초와 그다음에 훨씬 더 어려운 레벨을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세 가지 레이어를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선생님들 교환 어제 드린 거 보면은 자 각자 이렇게 다 한번 써보시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그리고 제 수업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과 기초와 그 다음에 훨씬 어려운 레벨 3개 한꺼번에 간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 교재 선정 리딩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콘텐트 베이스 책을 쓰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요것만으로 하기에는 살짝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콘텐트 베이스의 책이 한 70%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지문을 한 30%, 요 정도 넣는 게 가장 좀 좋은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법책 좋은 교재란 좀 가능하면 핵심을 쉽고 간결하게 말씀드렸고요. 추천 교재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 같은 책을 여러 번 풀어도 좋다. 제 학생 중에 이런 학부형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책을 동시에 2권을 사세요. 그래서 저랑 특강 같은 거 할 때, 수업을 할 때 그 책을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책을 복습용으로 한 번 더 쓰더라고요. 이거 효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수업 운영에서 설명은 좀 짧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리드미컬하게 발성 연습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설명하고 반드시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선생님들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강의실에서는 선생님 설명만 계속 들리는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아지죠. 그건 결코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선생님 설명 후에 반드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기와 쓰기. 자, 제가 이렇게 손목에 있으면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오른손이 여기가 뼈가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하도 많이 써서요.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인터넷이 별로 발달되지가 않았고 자료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자습서 아니면은 부교재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직접 손으로 다 쓰면서 부재 만들었는데
그렇게 쓰면서 제가 깨달은 거, 이게 진짜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내가 쓰는 것과는 영어 실력이 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정말 차이가 크구나. 정말 그거를 그때 느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쓰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중고등부 강사로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딸내미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소리내서 읽기라든가 이제 그런 공부 쪽으로 다시 하면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소리내서 읽기를 하면서 제 영어 인생은 그 전과 후로 바뀔 만큼 영어 실력을 내는데 정말로 효율적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몸으로 제가 깨달아 봤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게도 쓰기랑 그다음에 소리내서 읽기랑 눈으로만 읽지 말고 요거를 굉장히 꼭 이제 전 매 수업 시간에 매 숙제로 매번 나가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제 학생들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한번 해보고 선생님들도 직접 손으로 쓰기와 그다음에 소리내서 읽기 요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숙제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제도 보여드렸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종목, 그러니까 세부 사항까지. 그리고 요거 예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못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 학생 정말 영어 잘하고 토플이 거의 만점인데 걔가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뭘 틀렸냐면은 나의 어린 남동생을 younger brother를 young brother라고 해서 틀렸거든요. 그래서 자 저런 쉬운 단문들도 좀 더 많이 돌렸어야겠구나 라고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트 1 이렇게 사전 동영상 나갔었고요. 파트 2 화면 공유 파트 2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파트 2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요? 자, 365일 내신 대비. 그 내신 대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그때부터 자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자 하고 그때 뭐 해당 문법 들어가고 본문 들어가고 기출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황영카 들어가고 황영카 문제들 다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리딩, 문법, 내신 이 세 가지를 평상시에 하나의 루틴으로 가는 방법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해 지문으로 문장 성분을 파악하고 문법 설명하고 해석, 영작, 지문 남기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시험지의 일상화. 자, 독해 지문 분석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안 해? 나도 하는데 뭐 학원들에 저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막상 제가 학생들 왔을 때 너네 전에 학원에서 뭐 했어?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고등부는 이제 지문 파악을 당연히 하죠. 이제 구문 분석하고 문장 성분 분석하고 문법도 거기 나오고 고등부는 그렇게 하는데 중등부는 문장 성분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문법 시간에 해요. 그럼 리딩 시간에 뭐 해? 리딩 시간에는 그냥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해석해주고 저희도 해석 써오고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학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독해 지문에서 문장 성분 파악이라든가 문법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면 좋은 점. 당연히 문장 성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죠. 매번 하니까, 매일 하니까. 그리고 직독직해가 쉬워지겠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통합적 문법 연습. 그 질문 사항 중에 Q&A 중에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정사 그 해당 문법을 배울 때는 아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리딩 지문 안에는 사실은 이게 리딩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리딩 지문 안에는 그 한 지문, 한 패러그래프 안에
뭐 부정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고 수동태도 있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으로 문법이랑 문장 성분 파악을 하면은 통합적으로 문법을 연습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고등부 내신의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중등부 내신 같은 경우에 뭐 무슨 문법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지만 고등부 내신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신 지문 나오고 어법 틀린 거 쌍그리 다 바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청크잖아요. 의미 단위의 청크. 청크를 쉽게 한눈에 보자는 얘기인데 당연히 해석과 영작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문 외우기, 본문 외우기 여기까지 커다란 도움이 되겠죠. 포인트는 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 숙제, 테스트 이 순환을 요거를 한 세트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숙달을 시켜야겠죠.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학원 입반 테스트 학생들 왔을 때 이제 니네가 풀었던 대로 뭐 독해를 한번 풀어봐 이렇게 주면은 뭐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읽고 답만 하나 딱 고르는 학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나요? 주어 동사 이렇게 표시한 거. 이 학생 너무 조그맣게 썼어요.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표시해서 읽는 학생. 또는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밑줄 그어서 읽는 경우. 자, 요렇게들 해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까 예제에선 없었는데 의미 단위를 이렇게 슬래시로만 보통 끊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의미 단위로 뭐 독해할 때는 의미 단위로 이제 슬래시를 끊어서 괜찮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수업을 하는 독해 안에서 문장 성분 연습을 같이 하는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어, 동사 SE, V, O 이렇게 쓰는 경우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SE, V, O 이렇게 쓰는 동안 사고 과정이 한 번 꺾이게 되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딱딱딱 안 가고 어쨌건 S 써야 되고 V 써야 되고 자, 제가 하는 방법은 베스트 문장 성분을 다 기호화시켜요. 기호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문장 성분을 기호화시켜서 성분 표시랑 그 다음에 그 문장의 의미 파악이 한 번에 한글이 읽는처럼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 예제를 보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얘가. 자,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방식으로 제가 선생님들을 제 학생이다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죄송한데 지금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영상 속에서. 아, 그래요? 네네. 아,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네네. 지금 영상 속에서 네. 선생님 음성이 있으신 거죠? 네, 있죠. 설명을 다 들어가고 네, 있죠. 안 그게 안 나오나요? 들려요, 지금. 네네네. 아, 그럼 제가 다른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PPT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음, 아니면 선생님 혹시 그거 슬라이드 네, 쇼로 하신 다음에 재생 버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요 슬라이드 잠깐만요. 쇼로. 네. 자, 뒤에 화면 들어좀 다 끄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 공유까지 제가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선생님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그냥 들리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가요? 아직 재생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 동사가 재생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아무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소리가 조금 안 들리네요, 선생님. 아예 소리가 안 들리나요, 선생님? 네네네. 선생님 일단 요 영상은 네, 일단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네, 이제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네네네네네, 부분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네, 그 뒷부분 네. 끝나고 나서 공개를 하든지 할게요, 선생님 일단 그러면. 이거가 지금 네. 파트 2의 메인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왜 메인인데 이게 공유가 제가 어제 다른 줌으로는 했었거든요. 선생님 해서 그러면 소리 나오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요거 화면 네, 보시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해주시죠, 라이브로. 그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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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음, 다시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소리 공유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소리 공유가 지금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자,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주어의 물결, 동사의 들립니다. 동그라미. 안 들리나요, 계속? 들립니다. 들립니다. 이제 들려요? 네네네. 아까 소리 공유가 클릭이 안 돼 있었네요. 다시 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목적어 보어 밑줄 긋고 수식어 묶어주고 전치사 동그라미 전치사구 접속사 나비로 묶어줍시다. 자,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을 네가 볼 수 있니? 만약에 네가 여행을 한다면 say hello. 첫 문장부터 세신 분 나오셨습니다. NT 넘버 1, 노트 테이킹 넘버 1.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 얘들아. 비록 니네가 지금 중1이라서 가정법 과거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생님은 니네가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if 과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마하고 우동이 나왔을 때는 if 과동 커마 우동이 우주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이게 바로 뭐다? 현반이구나. 현재 반대. 현빈도 아니고 햇반도 아니야. 현반이야. 글을 읽을 때 지금 니네가 지금 say hello 여행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반대의 가정을 할 때 그럼 네가 뭘 볼 거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 풀 때는 if 가동 커마 우동 우리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해줬지 라고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다음. 자, 지금 가정법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가정법이 문법책에 짜잔 나왔을 땐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딩에서 가정법이 안 나오냐고요. 근데 이거를 문법에 배웠던 가정법과 이 리딩에서 배웠던 이게 이거라고 짝을 맞출 필요가 있을까? 예, 있어야죠. 가정법이 뭔데요? 현재 반대인데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지록 이제 얘네들이 당장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이런 거야 라고 미리미리 좀 노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이 과정법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가정법이란 게 이렇게 별거 아니야 라고 미리 좀 별거 아니라는 뉘앙스를 좀 주고 아이들이 막상 문법책에서 가정법을 봤을 때 이거네 라고 좀 만만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장 성분 파악과 독해가 어떻게 한 번에 한 큐에 돌아가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풍경은 말이야 대부분 평평하고 모래밭이고
거의 없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서 이 body를 몸통, 물줄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사막 같은. 사실 말이야, 그것은 중간 지역이지. 사하라 사막과 북쪽으로는 between A and B 사실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초원 지역 남쪽으로는 그것은 공유해. 특징들을 사막과 초원 둘 다. 사막처럼 그것은 바다. 거의 없는 강수량을. 자, 여기서 NT 넘버 2 선생님이 또 얘기해 줄 게 있어. 자, 얘들아. few와 few의 차이가 뭐가 있니? early들과 little의 차이. 자, few와 early들은 어가 약간 있으니까 얘네들은 약간 있는 거야. few와 little은 거의 없다 쪽으로 빠져. 즉 낫이 없지만 낫이 있는 애들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부정어 도치 같은 거 할 때 뭐 hardly, rarely, few, little 이런 애들이 낫이 없지만 낫이 있는 애 부정어 쪽으로 빠져. 그래서 너네가 해석을 할 때도 거의 없는 쪽으로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물론 few 같은 경우에는 countable noun 앞에 올 것이고 얘는 uncountable noun 앞에 나올 거.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few bodies of the water 물줄기가 거의 없고 여기서도 강수량이 거의 없는 거야.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문장 성분 표시, 그러니까 아니 문법적인 걸 지금 포인트 2개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독해를 쭉쭉쭉쭉 하잖아요. 하다가 저 별거 아닌 팁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항상 however나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러나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별을 따닥 쳐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다들 자기네들이 독해할 때도 뭐 however나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그러나 자연스럽게 별 치고 접속사 나오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뒤에 더 가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헬의 어떤 부분들은 덮여져 있어 짧은 풀들로. 그리고 있어 겨우 그만큼의 충분한 양의 물이. 자, 여기 선생님이 또 설명할 거 또 있네. 이번엔 좀 많네. For some trees, 나무들과 거친 풀들. 쌤 지금 이걸 해석을 좀 안 하고 있지? 자, 여기에서 얘들아 니네 이 for 이거 해석 어떻게 해줄 거야? 보통 이제 선생님이 for를 해석을 해봐. 그럼 보통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거든.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또 NT number 3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전치사 for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자, for 어쩌고 저쩌고 for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니? 거꾸로 말해서 투부정사 바로 앞에 for 명사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은 이걸 뭐뭐가 위해서가 아니라 얘가 뭐뭐 하게로 얘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지바이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가져가거든. 그래서 자라는데 누가 자라? 나무들과 거친 풀들이 자라기에 라고 주어 동사로 해주길 바래. 이게 문법 문제 나중에 이제 얘를 의미상주어라는 용어가 있긴 있는데 그 용어보다는 1번 다시 한번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고등부 정도 가면은 서술형 쓸 때 이 의미상주어 자리가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로 서술형 같은 거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명심해 얘들아. 문법적에서 이게 크게 많이 다뤄지진 않아. 하지만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다. 명심하자. 뭐 투부정사 앞에 for 어쩌고저쩌고가 나오면 뭐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얘가 뭐뭐하게, 얘가 뭐뭐하게. 그렇게 꼭 해석을 해줘야 돼 지금. 오케이. 자, 제가 요거 하면서 조금 길지 않을까, 반만 얘기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요 안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교습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 조금 길지만 다 이거를 편집을 자르질 않아서 다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사항 중에 또 그게 있었어요.
고등부 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중등부에서 내신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저가 문법 강사,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10년 전에 전반기에는 이 의미상 주어가 문법 책에 나왔을 때는 이거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와 얘들아.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후반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서 한 15년 차 이상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같은 전 초등학생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얘가 의미상 주어가 일단은 진짜 독해하면서도 중요하고 고등부 가서도 얘가 굉장히 오답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의미상 주어 얘기 설명을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요 한 지문 안에서 직독직해 문장 성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문법 3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 다음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하자 그리고 학생들이 시켜요. 학생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랑 맞추고 그렇게 하겠죠. 자, 요거 설명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확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대치동에 못 가르치는 선생님 어디 있어? 다들 잘 가르치지. 그렇죠. 다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가 주어고 동네 알겠지? 하고 티칭만 해서 끝나면 이거는 나쁜 수업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거 네가 말해봐. 방금 쌤 뭐라 그랬어? 이게 무슨 문법이지? 이게 왜 명사적 문법인데? 하고 확인을 하면 티칭 플러스 확인이 하면은 좀 더 좋겠죠. 그러나 베스트는 자, 이 리딩 속에서 대시 나온다면 그 문단의 랩도 다 시켜보. 일단 티칭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습까지 다시 한번 숙제로 연장. 분석관 방금 한 것들을 똑같이 주고 니네가 똑같이 해와. 하고 해석하고 영작시까지. 그래서 이제 매 시간 리딩 시간에 이렇게 문장 성분의 분석은 밥 먹듯이 정말 밥 먹듯이 매 시간 리딩 지문 분석에서 하면서 칙독식을 매번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년을 하면 애들이 정말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도 안 걸려요. 한 석 달 정도면은 정말 숙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거는. 자, 이 주의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을 다른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오는지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 리딩 이 한 과에 패러그래프가 한 5개가 있는데요. 그럼 이걸 선생님 2차 시 수업을 하나요? 3차 시 수업을 하나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자, 모든 문단을 다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패러그래프가 한 5개, 6개 정도 있다면은 한두 개, 2개 정도, 1개나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모든 문법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일부러 제가 패러그래프 중에 막 골라서 선생님들께 좀 얘기를 하고 해드리고 싶은 거, 가정법이라든지 의미상 주어 그런 게 다 있는 것들을 다 골랐기 때문에 그 짧은 지문 안에 3개를 문법을 좀 묵직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한 패러그래프 정도에 한 3개 정도 요거는 넘어가지 않게 너무 길게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그 위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너무 길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정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법이 나왔으면은 그 다른 예제까지 다 줄줄이 예를 들고 또는 가정법 과거였는데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간다든지 위시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너무 길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리딩 지문에서 직독직해로 그러니까 문장 성분 구성, 문장 성분 분석하면서 직독직해하는 이 수업에서 지향해야 될 거는 자세히 번역하려고 한다. 자, 번역이라는 것은 그 분석본을 보면, 그러니까 해석본을 보면 번역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게 나오면은 관계대명사 절을 먼저 해석해서 뭐 앞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둔다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딩은 무조건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자, 그래서 리딩 수업 중에서 문법 설명을 할 때 주의점들 이렇게 모든 걸 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요 지문이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를 앞에 거는 제가 해줬고 뒤에 건 학생이 해준 거를 제가 이제 코렉션을 조금 해줬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 해서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이게.
나머지 이제 숙제를 해오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네가 다 문법, 문장 성분 분석해봐. 그리고 쫙 아이들이 했을 때 자, 어디 확인해보자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 찍은 건데 더비더비 같은 거 더비더비 그다음에 so that 구문 because of 뭐 요런 것들 얘기해주고 단어도 요런 게 있어라고 요건 얘기를 좀 많이 해줬네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 먼저 분석하고 저랑 설명을 들어갔고 자 근데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게 여기까지가 티칭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티칭을 한 것들을 숙제. 자 이거는 제가 만든 워크시트인데 아까 나왔던 포인트들 so that 구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더비더비 그다음에 오형식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그다음에 서브젝트의 여러 가지 뜻들 피실험자 주제 대상 자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워크시트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게 숙제였어요. 숙제로 나간 거고 저는 제 메인 리딩 교재는 거의 이런 식의 워크시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게 근데 다음에 학생들이 왔을 때 테스트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은 똑같은 거 시험 보면 애들이 못 볼까요? 네, 틀립니다. 그래도 참 이상하죠. 자, 리딩 중 문법 설명에서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요, 독해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면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대치동에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리딩을 영유서부터 많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식으로 직독직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흐름이 끊긴다고 싫다라고 이제 막 애들이 그런다고요.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리딩 스트래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스캐닝, 스캐밍, 그다음에 무슨 인퍼런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근데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리딩을 통해서 문법도 보고 문장 성분 보고 정독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첨가까지 한 다음에 통함기까지 지문 통함기까지 할 수 있어야지 너의 영어 실력이 기초가 탄탄해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청크를 잘 보면 그러니까 문장 성분 구성을 잘한다는 것은 청크를 잘한다는 얘기고 그게 늘면은 애들이 이제 본문 암기력이 늘거든요. 정말 암기력이 늘어요. 그래서 패러그래프 하나를 외울 때 처음에 한 30분 걸렸다면 그게 나중엔 20분, 15분까지 줄거든요. 이제 그 문단 암기력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전과목, 암기 과목의 성적 향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저희 딸이 이 방법을 쓰면서 암기력이 늘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고 그게 먹혔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레이첼 쌤은 통암기 시키는데 그게 저의 어떤 무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석 독해가 모든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완벽해지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키워드 스캔 독해라고 하는데 제가 중요 밑줄 즉 키워드만 읽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디테일들까지 다 쫙 잡아가면서 그 스캔 독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려면은 문장 성분을 통한 독해가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즉 정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속도까지 빠르고 정확한 속도까지 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림 그려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문장 성분 분석한 거죠. 하나하나 주어, 동사, 주어에는 항상 저는 주어의 물결, 동사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전치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관계사고 묻고 이렇게 이제 분석 독해 하고 요게 되면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읽으면서 키워드들만 착착착착착착 키워드만 솔팅해서 읽는 거. 그리고 키워드만 솔팅해서 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 패러그래프를 제가 싹 가려요. 가리고 네가 지금 읽은 거 말해봐 라고 하면서 키워드를 읽으면서 바로 디테일들을 머릿속에 싹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 분석 독해가 어려울까요? 키워드 이렇게 중요 밑줄 거서 읽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뭐가 어려워?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밑줄 거서 그냥 중요 밑줄 거서 읽는 게 훨씬 어렵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문장 성분 분석 독해는 애들이 이제 숙달이 되면 이거는 어떤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애들이 굉장히 쉽게 해요. 문장 성분 분석은.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평상시에 문장 성분 용접을 연습을 이렇게 떡먹듯이 하는 친구들이 내신 시험을 딱 봤을 때 뭐 문장 전체에서 고등부에서도 뭐 틀린 거 어법 같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쉽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초등부터 이 연습을 하면. 그래서 통암기 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선택지의 모든 오류 수정. 자, 여기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문제 풀어 숙제를 해왔는데 8번, 9번, 10번 이렇게 풀다가 제가 채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8번 맞았는데 어라? 문제 보면 이제 이거 8번도 맞고 9번도 맞았어요. 9, 10번만 틀렸거든요. 근데 제가 채점을 하다 말고 그냥 쫙 꺼버렸어요. 다시 해와.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치세요. 즉 어법상 옳은 게 하나면 나머지 4개가 다 오답이잖아요. 이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야지 이 학생들의 실력이. 이 다음 지문을 한번 같이 보면은 자 보시죠. 자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올바른 것은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다 고치긴 했어요. 이거를 고치긴 했는데 제가 이걸 딱 채점을 하다가 동그라미를 치다가 너 이건 맞았는데 맞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았는데 보면 이제 이게 주어 동사 일치 때문에 이 학생이 이걸 맞았어요. result에서 was.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정답을 맞는 걸 골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고친 데가 틀렸잖아요. 지금 이게 was만 고친 게 아니라 이게 please인까지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안 고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다른 오답 지문을 정답으로 고친 연습을 하면 얘가 이걸 모르네? 라는 게 딱 걸리죠, 진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른 페이지 같은 거, 다른 학생, 전 모든 학생들 어법 문제는 이렇게 풀려요. 옳은 거 2개면 나머지 3개 다 오답을 정답으로. 얘도 하나 고르면 나머지 4개 오답 수정이 다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부정사나 완료나 that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의 모든 것을 또 용법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화면이 좀 흐리게 나왔는데 자, 쓰임이 같은 것은 문제잖아요, 이거. 그러면 쓰임이 같은 것은 하면 학생들이 이제 요거 답만 하나, 요거 경, 이게 아니라 요게 현재 완료 경험인 나머지 요거는 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경, 결, 개, 결이네요. 개, 결, 개, 경, 그 다음에 완, 요런 식으로 학생들이 요거를 다 하나하나, 투부정사 용법도 마찬가지예요. 용법 같은 거 하나 고르시오. 그럼 그것만 딱 고르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쌍그리 다, 용법 다, 대용법도 다. 그래서 이건 시험지인데 보통 시험지 이렇게 풀잖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동계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자, 선수들 동계훈련할 때 겨울에 모래주머니 차고서 뛰는 연습하잖아. 왜? 그렇게 뛰어버릇하면 실전 가면은 되게 모래주머니가 없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거든. 너네가 지금 이렇게 내가 모든 용법들을 다 구분하고 모든 오답을 고치라 그러면은 지금은 힘들지. 근데 시험장 가봐. 시험장 가면은 그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저희 이제 숙명이나 대청, 단대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어법상 옳은 게 하나만 고르라고 했지만 문제 태반이 2개 고르세요, 3개 고르세요, 모두 고르세요. 그런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신속,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고르는 연습, 또 모든 용법을 다 빠짐없이 쓰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면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인가요? 시험지 일상화. 자, 본인의 교과서가 아닌 시험지도 풀기. 그러면은 장점이 여러 문법을 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 오늘 이번에 시험 범위가 무슨 부정사다 아니면 관계사다. 그럼 그 교과서에 해당된 그 문법만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시험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하나씩 이렇게 막 툭툭 주는 거 이것저것.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치중학교의 동아 2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동아 윤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러 문법을 동시에 좀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좀 감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킬러 문제죠. 외부 지문. 나오면 이제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외부 지문을 풀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이 시험지, 저 시험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모의고사 문제, 그런 것들을 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외부 지문을 봤을 때 그런 체감과 그 당황스러움이 좀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과서 지문 외워야지. 선생님 이거 교과서 지문 모르는 건데, 야, 그거 외워야지 푸냐. 진짜 능력자는, 실력자는 교과서 지문이 아니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네가 실력자고 고수가 되는 거지 하고 이제 이걸 꾸역꾸역 넣어줘요. 그런 의도에서 저도 좀 그런 안타까움에서 학생들이 너무 자기 교과서 지문만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다풀백 책 중에 하나 능률 기민가? 그런데 외부 지문을 중간중간 넣었어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외부 지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외부 지문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자, 마무리하면은요. 365일 내신 대비 마무리로 들어가면 문법 체크리스트를 제가 선생님들 교환 드렸죠. 교환해 보면 이 체크리스트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문법의 개념과 예제를 백지 테스트를 보고 있다. 리딩 시간에 문장 성분, 분석, 구문 가르친다. 그 다음에 따라쓰기, 해석, 영작까지 다 시킨다. 그 다음에 문법에스 배문법 리딩, 죄송합니다. 리딩 시간에 배운 문법 구문을 숙제를 주고 테스트까지 다 한다.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 땐 모든 오답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치게 한다. 학교 기출시험지도 시험지가 아닐 때 정기적으로 풀린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다른 화면 공유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